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자, 요즘 뉴스 기사를 보면 전세 사기에 대한 이슈도 많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내렸다곤 해도 옛날에 완전 저금리 시대보다는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시는 분들보다 이제 월세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월세 살 때 이 정보만 알고 계셔도 세금을 최대 127만 원까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살면서 환급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나라에서 환급해주는 금액을 다시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이 세액공제랑 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걸 아직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 이것부터 구분하고 갈게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연소득 1,000만 원인 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 있는 철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철수가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으면 내야 되는 세금이 원래 50만 원이었죠. 이 금액에서 1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내야 되는 세금은 4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세액공제는 내야 되는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이 통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득공제는 만약에 1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소득 1,000만 원에서 소득공제 10만 원을 빼면 99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원래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냈어야 되지만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50만 원으로 예를 들었었죠. 소득공제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99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게 돼요. 자, 세금 계산법이 워낙 복잡하지만 대략적으로 하면 한 49만 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만 비교해 보더라도 같은 값이라면 세액공제가 훨씬 더 파급력이 센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월세 내면서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액공제가 일반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세액공제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세액공제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여기 조건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자, 공제 대상을 보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 8호 이하여야 되고요. 또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기 때문에 전용 8호 이하면서 기준시가 3억이 넘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여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랑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이 뜻이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입신고 꼭 가능해야 되고요. 연말정산 신청이 나고 월세 납부자가 동일하셔야 됩니다. 자, 월세. 부모님이 내 월세를 대신 내준다고 할지라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야지만 내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세 납부할 때는 본인 명의로 이체를 하셔야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제 한도가 5% 상승했는데요. 2023년부터는 최고 17%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막 7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15%, 만약에 총 금여가 5,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17%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공제 한도가 연간 750만 원인데요. 월세로 환산해보면 나누기 12에서 한 62만 5천 원. 자, 62만 5천 원의 월세나 월세 70만 원 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대 공제 한도인 750만 원에 곱하기 12%를 하면 최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5%가 늘어나면서 최대 127만 5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 70만 원짜리 오피스텔 사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의 연간 월세가 총 840만 원이죠. 70만 원 곱하기 12달 840만 원. 자, 그러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얼마일까요? 840만 원일까요? 아니면 750만 원일까요? 자, 750만 원입니다. 둘 중에 낮은 금액이 최대 공제 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세 62만 5천 원짜리를 살든 월세 70만 원짜리를 살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7만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모두 가능해요. 단 주택이 아닌 기숙사는 제외가 됩니다. 자, 근로소득이 5,500, 7천만 원이신 분들은 이렇게 해당이 되고 종합소득으로 납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4,500만 원, 6천만 원으로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보면 주민등록 등본 필요하고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던 증명하는 서류들, 계좌이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를 계좌이체할 때는 꼭 본인 명의로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바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주인분들 중에서도 세액공제 받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특약에도 뭐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이라고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특약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이게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거기 때문에 그 특약은 무효라는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집주인하고 관계가 조금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이 127만 원을 환급 안 받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세액공제를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어차피 월세 납부일로부터 5년 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까지 잘 돌려받고 퇴거하고 나서 그때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월세 보증금은 보통 몇천만 원 이하로 굉장히 낮게 측정을 하죠. 최우선 변제금에 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이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몇천만 원 정도는 대부분 다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보증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고, 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유주택자이거나 전입신고가 안 되거나 연소득이 초과했거나 규모나 가격이 초과하는 경우, 이러한 분들일지라도 임대차 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면 가능합니다. 자, 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액 합계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현금 영수증은 30%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문구만 읽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연봉이 3천만 원인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1,000만 원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했죠. 총 급여액 3천만 원에 25%. 자, 7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 1,000만 원에서 750만 원 빼면 250만 원이 남죠. 250만 원에서 공제율 15%를 곱하면 37만 5천 원만큼 일단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소득 공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월세 50만 원 1년치 600만 원 되겠죠. 600만 원에서 공제율 30%를 곱하면 180만 원. 그럼 37만 5천 원이랑 180만 원을 더하게 되면 총 217만 5천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3천만 원이었죠. 그럼 217만 5천 원을 빼게 되면 대략적으로 2,782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총 2,782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건 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 받으시는 게 맞고요.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랑 다르게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임대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직접 요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로 세금을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서 꼭 본인이 낸 세금을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